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이탈리아 사장이 커피잔을 한참 들여다봅니다. 그는 커피가 아닌 흙탕물 같다며 커피가 맞냐며 상대방에게 핀잔을 주는데요. 맞은편에 앉아있던 남자는 웃기만 하더니 커피를 마셔볼 것을 권합니다. 이탈리아 사장은 마지못해 커피를 입에 가져다 대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이탈리아인 루카 씨가 제보해준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인 루카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작은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탈리아에서 태어나 청년기를 거기서 보냈지만 본의 아니게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작은 기업이긴 하지만 꽤 고생하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기업을 만들기 위해 미국으로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벌기 위해 미국으로 이민을 왔던 것이었죠. 하지만 미국은 생각보다 이민자에게 관대한 나라가 아니더군요. 제대로 영어를 할 수 없으면 천대받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으니 어떻게든 돈을 벌기 위해서 기업을 세울 수밖에 없더군요. 저를 고용해주는 사람을 찾는 게 더 어려웠으니까요. 저는 차별받으면 받을수록 제가 이탈리아인이라는 것을 알리고 다녔습니다. 미국은 다민족의 나라면서 저희를 제대로 받아주지 않는 것 같아 화가 났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이탈리아인인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탈리아인으로서 큰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이탈리아인임에도 불구하고 커피의 쓴맛 때문에 잘 마시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탈리아인은 커피에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이라서 에스프레소를 즐겨 마시죠. 그런데 저는 항상 우유가 들어간 라떼를 먹는다든가 단 종류의 음료를 마시는 편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인지 주변 사람들은 저에게 이탈리아 사람이 맞냐고 놀리기도 하더군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순수 이탈리아인이 맞습니다. 저희 기업은 몇몇 직원 빼고는 가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아내가 실세라서 아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하는 편이었죠. 그런 아내가 티타임을 좋아해 저희 기업은 티타임이 따로 있을 정도죠. 티타임에 참여할 때마다 저는 단맛이 나는 음료를 마시는데 그걸 본 아내가 항상 놀리는 편이었답니다. 티타임에는 단 음료가 아닌 차나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항상 커피 때문에 놀림받던 저에게 10년도 전이지만 기억에 남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미국에 정착한 한국 바이어와 거래를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어떤 손님이 오든 커피를 내주며 대접하는 문화가 있더군요. 저 또한 계약을 하러 온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당연스럽게 커피를 저에게 건네더군요. 이탈리아 사람인 저에게 에스프레소가 아닌 다른 종류의 커피를 내놓은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건네준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박 씨는 아무렇지도 않은 미소를 띠고 있더군요. 저는 그에게 제가 이탈리아인인 걸 아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당황스러웠습니다. 커피를 못 마시는 저지만 그래도 이건 커피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때 흙탕물에 가깝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예의 없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흙탕물 같다며 마시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박 씨는 한번 마셔보면 생각이 바뀔 거라고 단언하더군요. 저는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는 편이라서 고민하였습니다. 박 씨의 기대에 찬 표정을 본 저는 마지못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커피 향은 나는데 단맛이 많이 나더군요. 입의 감도는 맛이 달짝지근해서 한 모금씩 마시게 되어 한 잔을 다 비워버렸습니다. 제가 딱 좋아하는 맛이더군요. 저는 그 커피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커피의 힘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박 씨의 제안에 다 수락하는 형식의 계약을 진행해버렸습니다. 사실 박 씨 외에도 다른 사람들과 만나 가격을 비교해보고 계약을 하려고 했으나 뭔가 홀린 듯이 계약을 해버리게 되더군요. 그 후 별일도 없는데 저는 박 씨의 사무실을 자주 들리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용무도 없이 오는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믹스커피를 제게 건네주었죠. 박 씨가 커피를 탈 때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도 이탈리아인이라서 커피를 엄청 좋아했는데요. 집에서 아내가 즐겨 마시던 커피를 보았을 때는 그라인더로 갈고 모카포트로 커피를 뽑아내는 방식이라서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박 씨가 주는 커피는 전혀 번거로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봉지를 뜯고 어느 정도 뜨거운 물을 부어 젓자 어느새 저에게 항상 대접해주던 커피가 완성되더군요. 그 과정이 너무 간결한데 항상 같은 맛이 나서 신기했습니다.
박 씨에게 누가 만들어 주어도 맛이 비슷한 것 같다고 신기해하며 감탄하자 그는 커피를 봉지를 뜯어 안을 보여주었습니다. 커피 원두부터 설탕까지 모두 일정한 비율로 맞춰져 있는 것 같더군요. 그렇기에 똑같은 맛을 내는데 용이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이 똑똑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누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 반응이 마음에 들었는지 박 씨는 자신은 믹스커피가 많으니 괜찮다며 집에 가서도 마셔보라며 스틱커피를 몇 개 챙겨주었습니다. 아닌 척했지만 신이 나더군요. 박 씨의 사무실에서만 마실 수 있던 커피를 집에서 즐길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집에 가서 믹스커피를 뜯어 박 씨처럼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맛이 아닌 겁니다. 저는 몇 번의 물 조절을 한 끝에 사무실에서 먹었던 맛을 재현해냈습니다. 아내에게 주니 커피 향이 좋다면서 한 모금 마시더군요. 아내는 마시고는 나쁘지 않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티타임을 즐길 때 커피를 함께 마실 수 있겠다며 좋아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믹스커피에 빠져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와 박 씨는 사업 외에도 친분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꽤 큰 건수를 찾게 되었습니다. 부자라고 알려져 있는 독일 바이어와 거래를 하게 된 상황이 온 것이지요. 저는 마음이 들떴습니다. 이번 건수가 잘 되면 사업이 확장되는 건 시간 문제였으니까요. 신난 마음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바이어가 좋아할 만한 식사부터 호텔까지 풀코스로 준비했죠. 독일 바이어는 굉장히 까다롭기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지내던 지인은 거래를 하려고 시도를 했으나 불발되었다고 하더군요. 제 지인의 습관 중 하나가 눈을 자주 깜빡이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신경 쓰인다며 거래를 불발시켰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난 후라서 그런지 더 긴장이 되더군요. 하나라도 트집 잡혀 이 거래를 불발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습관 중 거슬리는 것은 없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어떤 좌석을 좋아하나 확인하고 사소한 것까지 준비하다 보니 걱정되는 것이 한둘이 아니더군요. 생각했던 것보다 바이어와의 만남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관광 코스까지 준비했으나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비를 많이 했다는 것이 바이어에게 큰 감명을 준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운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계약서를 주고받으려고 한 날 문제가 터졌습니다. 계약을 하기 전 항상 뭔가를 마시던 습관이 있던 바이어를 위해 제 직원이 차를 대접했는데 자신의 취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차를 한번 마시고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해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그러자 그는 직원이 준 차가 마음에 안 들었다는 별거 아닌 이유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사과를 했지만 그는 등을 돌려나갈 뿐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직원은 저에게 한참을 사과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직원의 탓이 아니니 뭐라고 할 수가 없더군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자존심을 버리고 바이어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바이어의 다음 일정이 꼬이는 바람에 한 번 더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빈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마음이 초조해졌습니다. 이게 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차를 대접했던 직원이 저에게 오더군요. 그러더니 자신이 바이어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다고 하더군요. 직원은 바이어가 커피와 단맛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바로 믹스커피였습니다. 제가 믹스커피를 마시고 좋아했던 것이 생각나면서 그에게 대접하면 좋지 않을까 싶더군요. 하지만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호불호가 있는 편인 것 같은데 과연 대접해도 되는 것일까? 하지만 마지막 기회이니 뭐라도 해보자는 심산이었기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이어를 다시 마주하게 된 날, 저는 사죄를 하며 믹스커피를 드렸습니다. 바이어는 믹스커피를 처음 알게 된 날의 저처럼 표정이 별로 좋지 않더군요. 입으로 쯧 소리를 낸 그는 커피잔을 옆으로 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마시라고 주냐면서 마지막으로 준 기회가 아깝지 않냐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너무 긴장되어 심장이 입 밖으로 나올 것만 같더군요. 저는 속으로 심호흡을 하며 한 모금만 마셔보라며 권했죠. 맘에 안 드시면 계약을 하지 않고 나가셔도 면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커피잔을 입으로 가져가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마시자마자 그는 알 수 없는 묘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 표정을 보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하길 바라며 바이어의 입을 얼마나 뚫어지게 쳐다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미소가 피더군요. 저랑 비슷한 감상평이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느껴져서 좋다고 하면서
커피가 이렇게 단 건 처음 먹어본다고 하더군요.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별일 없었다는 듯 계약서를 주고받으며 바이어의 사인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제 사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요. 그날의 기억은 정말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믹스커피 한 잔으로 제 운명이 뒤바뀐 날이니까요. 간혹 박 씨를 만나면 제가 돈을 많이 벌게 된 것이 자신 덕분인지 알라며 농담을 하곤 한답니다. 지금까지 루카 씨가 보내주신 믹스커피로 인해 불발될 뻔했던 계약이 성사되었던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 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